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용인대 최창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그리고 충남지사 사퇴, 과연 정치권에 어떤 후폭풍이 밀어닥칠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김영준 교수님, 어제 JTBC 보도 직접 보셨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동영상이나 직접 보셨습니까? 네. 보시면서 가장 먼저 드신 생각이 어떤 거세요? 충격과 분노, 이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요. 왜 충격적이냐면은 저는 4차례 성폭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점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시점을 보고요? 네, 왜냐하면 작년 6월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모든 각종 언론 매체에는 안희정 전 지사를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했고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보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충격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충격은 미투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폭행했다는 데 대해서 더 많은 충격을 받았었고요. 예. 마지막 충격은 저게 김지은 씨만이 아니라 추가 피해자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이 결국은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노로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특히 정치적 도덕에 관련돼서 많은 국민들이 이건 허탈감을 넘어서 이 정말 북핵 문제만 아니라 안핵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후폭풍이 지금 거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국민들에게 알렸고 직접 도전까지 했었고 어쩌면은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가장 크게 예상됐던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의혹이 주는 충격이 그만큼 큰 것 같은데요. 최창렬 교수님은 김영준 교수님 충격과 분노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안희정 지사라는 정치적 중량감이라는 게 일단 크게 느껴졌고 또한 같은 얘기인데 2월 25일 날 사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달에. 그러고 나서 또 그 김지은 씨 표현에 의하면 또 그런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과를 했으면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미투 운동이라는 게 계속 지금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충격,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과거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그만뒀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거죠. 안희정 지사가 전 지사라고 표현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안 지사가 유권자들에게 줬던, 그분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그런 이미지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충격은 단지 정치적인 측면을 떠나서 일반 우리 국민들 모두가 많이 느끼는 충격이기도 하고 분노는 물론이고요. 어떤 그 가슴이 먹먹하다고 그럴까? 도저히 표현하기 어려운,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는 잘 표현하기 어려운,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지난달에 그런 일이 또 있었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지난 2월 달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고 바로 그래서 김지은 씨가 그야말로 용기를 내서 폭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주는 충격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라는 측면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대선 후보직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젊은 대한민국 그러면서 인권과 평등을 누구보다도 강조해왔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치 철학은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 스스로는 그렇게 수련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충격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하셨습니까? 지난 대선 당일 저녁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집회에 나와서 문재인 당선인에게 뽀뽀를 했던 장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죠. 저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련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도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한 구성원인 저 안희정, 이 오늘의 이 기쁨과 우리의 이 정권이 5년, 10년, 20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님께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이 밤을 즐기도록 합시다. 김용준 교수님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혹시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저는 모르는데요. 어떤 정치인으로 그러면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굉장히 여러 운동권도 있지만 운동권에 있어서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론가입니다. 그러니까 행동가가 있고 이론가가 있는데요. 그러한 그 이론을 아주 체계화시킬 정도로 신념이 굉장히 강한 예. 정치인이다 이해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너무 빨리 권력에 나름대로 김영주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방금 화면에 뜬 자막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는 14일 오전 9시 반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14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 반에 검찰에 나오라고 통보했다. 이렇게 오늘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에는 검찰청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예, 김원희 교수님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 이어주시죠. 물론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서 2등을 한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갤럽이 지난 하반기 때 전국에 충남에 있는 89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3%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7명의 시도지사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습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게 무려 77%고 예. 못하고 있다는 10%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평균 잘하고 있다는 게 53%밖에 안 됐는데 무려 다른 평균보다도 20% 이상 높게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본인이 2등도 했고 이렇게 최상위 평가도 받고 앞으로 10년, 20년 조금 전에 안 전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진보 세력이 결국은 권력을 잡을 것이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너무 쉽게 권력에 결국은 도취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만과 착각이 낳은 이러한 나름대로의 사태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만과 착각.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좌의정 우광재 이렇게 불릴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지요. 지금 말씀처럼 안희정, 이광재가 항상 이렇게 패키지로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광재 전 지사도 정치적으로 뭐 좀 불운을 맞이했던 것이고 본인의 잘못이겠습니다만 안희정 지사의 저런 상황도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안희정 지사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진보적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 상당히 중도적이나 이런 또 평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중도 유권자들의 상당히 광범위한 지지도 받았다. 물론 이제 대선 경선에 나가지 못했습니다만 경선에서 이제 낙선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정례가 촉망되는 그런 정치인이었죠. 단순히 진보를 떠나서 중도도 아울 수 있는 이러한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었고 나이도 젊고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차기 대선에서 상당히 유력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이제 그런 정치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더 충격이 큰 거겠죠.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어쨌든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같이 했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진보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 많이 주장해왔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보다 더 충격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오늘 SNS를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안희정 전 지사를 향해서 정치를 하지 말고 자네는 농사를 짓는 게 어떻겠는가. 농사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럴 돈 있어요? 안희정 씨 돈 많아요. 강금원이라는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강금원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후원했던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이죠. 정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락을 함께했던 후원인이었는데 강금원이라는 사람이라는 책에 바로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안희정 전 지사에게만 한 건 아니에요. 봉화마을로 돌아간 다음에 쓴 글을 보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정치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한 거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오늘 SNS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정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유시민 전 장관에게는
정치하지 말고 글을 쓰라, 책을 써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내용들이 그 지금 말 속에 이제 돌고 우리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자기가 이 구태한 정치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인은 새로운 시대에 맡겨야 된다는 그런 신념이 굉장히 강했었던 정치인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같이 정치했던 모든 사람들은 뒷선에 물러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을 가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굉장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뜻에서 해석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치는 이상이어야 되고 정치는 나름대로 신념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안타깝게도 이 사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신념과 비전과 철학이 있다라고 상대적으로 그것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것이 결국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이 정치라는 것에서 얼마나 결국은 공인 정신이 필요하고 도덕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 마이크 샌드라는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네, 그 책 아주 속에서 유명한 책이죠. 그 책보다 더 유명하지는 않지만 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왜 도덕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는 정치적 도덕, 사회적 도덕, 경제 도덕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경제 물질 만능주의로 가다 보니까 도덕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는 도덕을 다시 우리 함께 고민하고 그 도덕의 가치를 세워야지만이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현상들이 왜 우리가 도덕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평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게 새로운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그러면서도 많은 시련을 겪고 단련됐기 때문에 심지도 굳을 것이다. 정치 철학도 상당히 깊이가 있다. 그러면서 인권을 상당히 강조를 또 해왔어요. 역사와 철학을 강조해왔던 사람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런 정치 철학을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충격과 분노, 실망에 바로 이런 것들이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치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인권, 진보적인 도덕적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많이 해왔고 또 그런 이미지를 많이 줘왔어요. 다른 정치인들보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바로 그래서 충격이 더 큰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 말씀하셨는데 도덕이 당연히 뭐 중요한 건데 한국 사회 구조의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미투 운동과 관련시켜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적인 요즘 다 나오는 얘기들이 권력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단순한 남녀관계가 아니고 권력적인 위계질서에 의한 관계가 문제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차별 구조도 물론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가불관계, 권력관계에서 파생된 문제들이에요. 이번 이제 미투 운동의 공통적인 문제들이 문학에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그 김지은 씨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김지은 씨의 얘기하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가 워낙 권력이 막강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생사 여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 도덕도 도덕입니다만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라는 게 단순하게 성적 차별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권력관계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위계질서에 의한 권위주의적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미투 운동이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하나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김영준 교수님과 말씀 나누면서 드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글을 올렸다. 정치하지 마라. 퇴임 후에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 만나면 자주 하는 말이다. 진담으로 하는 말이다.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 크다. 제 기억에는 특히 또 그 가족의 사생활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염려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치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많이 했다. 이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요. 지금 조금 전에 최찬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신의 정치 철학을 누구보다도 주변에서 자신을 돕는 사람들한테 보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보이지 않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것이 이번에 비서인 김지은 씨의 폭로를 통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났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이제 사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주변 많은 사람들이 도왔을 텐데요. 그 분위기가 과연 어땠을까요? 김지은 씨가 어제 JTBC에 나와서 힘들게 말한 부분 중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주변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안희정 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사님이고 안희정 지사님이다.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수행비서는 예스라고 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의견을 달지 마라. 네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저는 지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반문할 수 없었고 늘 따라야 하는 존재였다.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 수행비서에게 가장 가까이서 하루 아침 일정을 시작하고 저녁에 일정을 마칠 때까지 하루 온종일 함께하는 수행비서에게 사실상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부분 조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과연 우리 이제 뭐 김지은 비서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결국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만이 비서로서의 그 임무를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스맨은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권력이 세더라도 수행비서라 하더라도 노라고 할 수 있을 때는 노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강한 압박감을 느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권력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농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강력한 그 힘을 통해서 제압을 하고 압박을 하는 이것을 결국은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용기 있고 그리고 정직하게 얘기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좀 보는데요. 구조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다 이게 사회 구조적 병폐의 문제라고 얘기하기 전에 결국은 개인의 문제도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더 화가 나고 더 충격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떤 분이 SNS에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안희정 전 지사가 주변에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않고 달콤한 소리만 한 사람들만 가까이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만한 일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어쨌든 간에 정치권에는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안희정 전 충남지사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싸잡아서 가장 큰 성폭력 가해자 집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한 가지 요구를 더했습니다. 충남지사 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자신들이 어떻게 희생할 것이고 자신들이 어떻게 국민의 진정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남지사는 공천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 이중성 하나도 어떤 그 희생하지 않겠다는 그 모습에 더 치를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이자 도리가 충남지사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사실상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더 이상 충남지사 선거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에 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충남지사에 도전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그만두고 내려와서 예비후보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이런 글을 오늘 올리고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친구이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 시점부터 도지사 예비후보로서의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정리가 된다면 그때 다시 글을 올려서 자신의 생각을 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찬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대변인으로서는 일단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일 거예요. 박수현 대변인은 뭐 지금 본인도 얘기했다시피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그 밀었던 정치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충남도지사 선거에 나온 것도 안 지사의 어떤 그런 글쎄요, 좋은 의미의 배경이겠죠. 안 지사가 워낙 충남도에서 어떤 유권자들의 인기를 많이 얻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측면이 굉장히 클 텐데 바로 저런 점은 박수현 전 대변인이죠. 청와대 대변인에게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당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지금 한국당은 아까 말씀처럼 정치적 공세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지 않은 상황이라 몰라도 선거를 앞둔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러한 정치적 공방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저 충남도지사의 후보를 내지 말아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당이? 이제 저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론에 어떻게 비칠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민주당을 이제 성폭력 가해자 집단이라고까지 막 공세수를 높이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에서 일단 뭐 야당으로서 저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겠죠. 정치적 문법에 의해서. 문제는 이제 저러한 정치적 프레임이 어떻게 여론에 반영될 수 있을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여론을 좀 보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진상을 더 철저히 규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바로 그래서 어제 이제 민주당이 발빠르게 제명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었겠어요, 밤에? 그러면서 일단 좀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다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도 이 사태의 본질과 또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장기현 수석 대변인이 상당히 공세적인 논평을 내놓았는데 뭐 지금 최찬일 교수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 정치권 전체가 이제 미투 운동이 처음에 검찰에서 시작을 했다가 문화예술계, 대중문화계로 확산되고 이젠 정치권까지 번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권 과연 그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민주평화당이든 뭐 정의당도 심지어는 스스로 먼저 고백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조금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까지 당하고 한상타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라고 따지면 그렇게 후보를 안 낸다는 거는 그거는 선거민주주의와는 다르고요. 결국 심판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후보를 내서 이거 잘못했다고 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지 아예 후보를 내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제 정치 공세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결국은 저는 서지영 검사가 대한민국의 결국은 버터플라이 이펙트, 그러니까 나비 효과의 진수를 보여준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거는 아마존강에 나비가 날개짓하는 건 하찮아 보이지만 지구 반대편에 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평등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특권과 차별이 없는 진정한 평등민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법과 더불어서 모든 제도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면서 평등한 사회, 차별과 특권이 없는 사회로 갈 수 있는 이것은 이 정부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것과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회가 온 것이다라고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두 분 모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김지은 씨 피해자지만 용기를 내서 어제 스스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두려워하고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떨었을까 우리가 그런 모습까지 어제 봤거든요. 두 분 김지은 씨에게 뭐 하실 말씀이 있다면은 또 김지은 씨로 상징되는 이런 미투 운동에 참여를 하고 또 그동안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성폭력 때문에 고통받았던 여성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제 아카데미상 얘기하면서 미투가 타임스업 운동으로 변화돼야 된다. 아까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남성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그래서 뭐 스탠드업 운동이든 타임스업 운동이든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렇게 용기 있게 얘기했었던 분에 대해서 정말 그 나름대로의 그런 고충이 많았었겠지만은 큰 사회를 변화를 일으키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최찬일 교수님요. 저는 미투 운동이 우리 한국 사회의 하나의 변곡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A와 B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일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왜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확산되어 왔는가? 모든 검찰, 뭐 연예계, 문화계, 학교 이렇게 그야말로 어떠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상대를 억압한 거거든요. 이건 억압적 구조예요. 억압적 구조이기 때문에 미투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보완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권위주의 문화 같은 것들이 좀 팽배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이유들도 여기 배태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기도 물론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이들을 어쨌든 보호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일단 그건 김지은 씨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방송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김지은 씨가 그런 분들의 어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사회 전반이 바뀔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많은 분들이 큰 충격과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정치인이 이야기한 철학과 가치, 비전이 나의 생각과 같고 나를 대신해서 그 철학과 비전, 가치를 실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는 그런 지지자들의 믿음을 스스로 배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지자들이 더 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